자, 우리가 한번 보죠. 제8절 토지의 등록.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토지의 등록은 어디에서 우리가 출발합니까?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자, 지적의 3요소는 토지를 어디에? 자, 지적 공부에 많은 것.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 양념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의자라는 거. 그래서 토지 등록이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 등록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토지 등록 절차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를 한번 가면 밑에 공간이 좀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죠. 자,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한번 써놔보세요. 자,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자,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두째 시간 요거를 정리했으니까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요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이제 기억이 나야 되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사이에다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토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다시. 모든 토지는 누가? 예,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바로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 변동이에요.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하면 우리 전 마지막 시간에 지적제도 등기제도를 비교했죠. 그래서 등기촉탁이라는 의미가 등기되죠. 등기촉탁. 등기촉탁은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래서 등기촉탁 사유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 둘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뭘까요? 자, 신규 등록의 개념을 잡았죠. 신규 등록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신자가 되죠. 그럼 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부 없죠.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자,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여기에서 뭐냐? 바로 토지등이죠. 토지등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지이동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면서 토지이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바로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과 예의가 떨어지겠죠. 원칙은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자, 토지이동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 A가 있어요. A가 대신청이 있어요. 자, 도시개발사업. 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써놨으면 이 자리를 행각펜다 써놔요. 이 사업이라는 게 핵심이야. 도시개발은 어때요? 말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소통을 한글로 해야 돼요. 자, 사업 시행자가 하겠죠. 사업 시행자는 몇 자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를 착상해서 이를 앞에다 1자를 붙여요. 그래서 15일에 신고해야 된다. 자, 대신청이죠.
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이게 대의 신청입니다. 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올해 또 출제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5개니까 요거. 자, 별표가 5개라는 것은 독자적 문제로 가능성이 90%에서 100%에 육박한 거고, 자, 별표 3개라는 것은 독자적 문제로 한 7, 80%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별표 3개나 별표 5개는 지문으로서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대의 신청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하게 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바로 무슨 신청이다? 바로 대의 신청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통지라는 소유자가 알수록 통지하는 통지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지. 그러면 여기 통지와 관련돼서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게 바로 통지 시기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공부가 된 사람은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그럼 대표적으로 15일이고 변경 등기가 불필요하다. 그러면 7일. 이렇게 해서 통지 시기를 한번 꼭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 절차와 관련돼서 이렇게 체계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해? 토지 소유자,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그럼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없다 그러면 이때는 지적소관청이 정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적인 자, 직권정리 절차가 하나 탄생하게 돼요. 직권정리는 지문으로서는 올해 반드시 출제될 수 있고, 그럼 직권정리 결과와 관련돼서 어떻게 필요해요? 절차들이 이제 탄생하게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자, 계획을 수립해야 돼.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서만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부를 작성하게 되고요. 조사부를 했으면 여기에서 결의를 해야 되겠죠. 결의서. 그래서 이렇게 지적정리.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지적정리가 돼요. 다만 직권정리 절차는 자,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 여기에서 꼭 확인해 둘 거는 우리가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명이. 자, 회원 중에 이제 10명이 있을 겁니다. 그럼 제주도로 이제 여행 계획을 잡았죠. 그러면 임원이 10명이 제주도로 먼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비용이 얼마 드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부를 결정해서 조사부를 작성해서 자, 90명한테 보고해야 되겠죠. 그러면 90명이 뭐라고 볼까요? 가자. 그러면 가자고 이제 해야 되겠죠. 결의서를 작성해 주죠. 갔다 오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획, 조사, 조사부, 결의서, 지적정리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요 앞부분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제주도 계획, 제주도 조사, 제주도 조사부, 제주도 결의서 결산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자, 제주도로 여행 잡아서 서울로 와서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제주도면 전부 제주도가 나와야 돼. 그러면 앞에가 토지이동이면 토지이동 계획, 토지이동 조사,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결의서 이렇게 같이 요 맥이 자, 체계가 쫙 뿌리가 서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토지의 조서 등록과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서러운 부분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가보죠. 자,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뭐 이름을 남긴다고. 힘들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보험금을 남기죠. 그 보험금이 나중에 배울 민법에서 물상대의로 연결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상대의, 그런 건 이제 수용금이라든지 보험금, 물상대의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보험금이 남고, 수업이 남으면 포인트가 잡혀야 돼. 그게 바로 밑줄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 장관 행안편 딱 나와요. 모든 토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정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그 각각의 결정은 누가 한다? 여기를 보시죠. 누가 결정해요? 바로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반드시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토지 표시는 무슨 관계 변동? 사실관계 변동. 그게 대표적으로 등기 촉탁 제도로 연결되고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요 의의와 관련돼서 그 밑에 요 관계를 해야 앞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맥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토지 등록의 재원칙,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1. 등록의 원칙, 2. 신청의 원칙, 3번의 국정주의 및 직권주의, 그 다음에 4. 특정화의 원칙. 이 특정화의 원칙은 형광펜 쳐놓고 확인을 해 두세요. 대표적으로 지번이라고 하나 써놔요. 지번. 요 4번은 자주 출제되고요. 5번의 공시의 원칙 및 공개주의, 그 다음에 6번 공신의 원칙. 특히해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번 특정화의 원칙. 자, 3번의 직권에 의한 조사 등록. 이게 직권에 의한, 이게 바로 앞으로 이제 의미를 잡을 게 요 지적소관청은 뭐냐? 바로 요예요. 바로 직권이라는 거예요. 직권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도 바로 통지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서 직권은 바로 대표적인 통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계획에다 현관펜 꺼놓고 조사 현관펜 쳐놓고 조사부 그 다음에 계리석 지적정리 이렇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석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밑줄을 긁고는 그 앞에 토지 이동 줄잖아요. 토지 이동 계획 수립, 토지 이동 조사, 토지 이동 조사부.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 결의서 지적공부 정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거기에 포인트를 잡고 특히 요 토지 이동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원칙은 시군구별로야. 그러면 읍면동별로 거기에다 형광펜 따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부득이한 경우는 누가 정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선생님 읍면동별로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물어본다면 부득이한 경우야. 그러면 전산화됨으로써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거기까지 확인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를 한번 꼭 좀 정리해 주시라는 거. 요거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법률을 풀 때 요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자, 여기 한번 얽고 다음 단계로 가자.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이동. 원칙은 토지 이동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 이거는 도시개발사업과 대의 신청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지적소관청에 이렇게 빠지겠죠. 무슨 정리다? 직권정리. 계획, 조사, 조사부, 계리서, 지적정리. 이 관계 한번 형성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서러운 부분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교재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를 보죠. 자, 지적의 선요소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요. 또 한번. 자, 토지와 지적 공바 등록이죠. 여기에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드디어 이렇게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네. 자, 필지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비해서 무슨 지가 있었다? 양입지가 있었다. 양입지. 자,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요. 양입지는 종된 토지가 돼. 그래서 거기 자, 필지의 승인 요건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지의 승인 요건을 하기 전에 필지라는 개념과
필지라는 개념. 필지라는 개념 요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위에다가 첫 번째. 자,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필지다. 바로 주된 토지가 필지다. 자, 세 번째 개념 요소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분할이죠. 자, 이렇게 나눴죠.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눠놨다. 그래서 바로 자, 인위적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위적 개념에서 간혹가다 장난치는 게 있어요. 자, 필지라는 것은 인위적 개념이지 지형학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요거 탄생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소유의 관점에서 보고요. 법적 개념이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서론 부분이니까 우리 첫 시간 이제 서론 부분은 좀 자세히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유의 관점하고 우리가 비교될 게 하나가 있어요. 소유의 관점과 법적 개념. 여기서 소유의 관점은 뭐라고 그랬죠? 바로 필지라는 관점이 탄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을 하나 잡아둬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핵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핵지라는 것은 영어는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야. 핵지라는 것은. 자,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영어는 뭐냐? 자, 이때 활동은 무슨 활동이 되죠? 바로 경제 활동이 돼.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핵지라는 거예요. 핵지. 그렇죠?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며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고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경제적 개념이다.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를 구성할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 도출하고요. 자, 그러면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라는 관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필지와 핵지는 결론적으로 상대적 개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1필지만 경제적으로 여러 핵지, 그 다음에 여러 핵지, 경제적으로 1핵지만 법적으로 여러 필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주유소를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한 필지야, 한 필지. 한 필지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런 개념을 보죠. 요거는 이제 주유소 사무실이죠. 주유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유기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적으로는 뭐예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지만 경제활동은 두 활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두 핵지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핵지라는 것은 이용과 활동의 관점, 즉 경제적 개념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지와 핵지도 이제 구별했고, 자, 필지의 개념적 요소도 다 정리를 했죠.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며 그 다음에 인위적 개념이고 대표적으로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탄생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주된 토지가 있네. 자, 주된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되는 개념이 대표적으로 바로 종된 토지라는 게, 이 종된 토지가 대표적으로 양입지가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좀 이따 양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필지의 성립 요건이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 두 필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건보라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배종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왜?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도 건보라, 여기도 건보라. 두 필지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하니까 동일성이라는 걸 탄생 하나 시켰습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여기도 건보라, 여기도 건보라, 건보라, 건보라. 세 필지로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떨어졌죠. 그럼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바로 지반. 땅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반의 대표적인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연속성. 자, 그러면 필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동일해야 되겠죠. 지반이 연속돼야 되고, 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뭐로 떨어지느냐? 개념을 잡았죠. 몇 필지? 만약에 두 필지를 잡아봐요.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래? 합병.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을 또 탄생시키죠. 그러면 합병의 성립 요건도 대표적인 성립 요건도 뭐라는 거예요? 바로 동일성과 지반의 연속성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 그래서 동일. 행간편 전하고. 우리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했죠. 이때 동리는 그러면 행정 동리, 법정 동리. 법정 동리. 그럼 법정 동리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다 행간편 딱 끊어놓고. 자, 소유자 동일. 그래서 동일 줄점, 동일 행간편 줘놓고 앞에 소유자는 밑줄을 딱 끊어요. 그래서 소유자에다가 밑줄 끊어놓고 별표 하나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야지. 그 밑에 권리관계는 동일할 필요가 없어. 권리관계 X입니다. 그래서 소유자 동일, 권리관계 X. 자, 그러면 그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되고. 지목이 동일, 동일 쫓아놓고. 자, 집안이 연속, 역선역에다 행간편 쳐놓고. 축척이 동일해야 되고. 등기 여부의 일치. 등기 여부의 일치도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등기가 있어. 그러면 이미 등기된 걸 기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등기는 어때요? 한 필지로 할 수 있죠. 미등기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필지의 성립 요건으로 등기는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여부만 일치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번 부여지역이 동일하고 이때 동일은 바로 법정 동일이고 소유자 동일, 지목 동일, 집안 연속, 축척이 동일, 등기 여부에 그럼 첫자 따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우리 토지 표시사항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야 된다. 확인해 줄 거예요. 자,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토지의 등록 단위, 그 다음에 주된 토지, 그 다음에 인위적 개념, 바로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필지는 주된 토지, 거기가 바로 종된 토지, 뭐가 된다? 양입지가 돼.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그 밑에 자, 행간편 전하에 의해서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 한다. 이렇게 잡아놓고요. 자, 요건과 관련돼서 요건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양입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여기 한번 보죠. 자, 고속도로 휴게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제 법률에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라고 그러냐? 요때 휴게소는 도로로 편입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때 휴게소가 대표적으로 뭘 나타낸다? 양입지를 나타냅니다. 특히 조심할 거는 요 고속도로에 한해서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이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국도에 들어가면 이탈이 되죠. 그러면 국도의 휴게실은 뭐냐? 이거는 사업용 건축물이 돼. 그래서 지목이 대가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한해서요. 그러면 휴게실 지목은 언제나 도로를 한다. 틀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실 하나에 한해서. 그러면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면 요건을 끌어오죠. 유추를 해봐요.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러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편의. 주된 토지의 편의를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주된 토지에 붙었네요. 그래서 접속되거나 대표적으로 둘러싸인 경우. 그래서 둘러싸인 경우. 이 둘러싸인 경우는 이때는 무슨지라고 한다. 양입지라 그러는 겁니다. 양입지의 성립 요건. 그러면 요건에서 외울 필요가 없죠. 요 편의 자리에다 행간편 다 넣고. 자, 두 번째 요건은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에다 행간편 다 넣고. 그러면 양입지의 성립 요건은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생각하라. 그러면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양입의 제한 생각해 봅시다.
양입의 제한은 한번 생각해봐요. 자, 배가 커요? 배꼽이 커요? 배가 크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꼽이 큰 것은 양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또 하나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이런 걸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주인하고 종이 바뀔 수 있어요? 안 되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야.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뭐예요? 양녀를 하나 드리면서 너 엄마하고 나 딸할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거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양입에 제한해서 첫 번째. 자, 종된 처지 지목이 된 경우 이때는 뭐 양입에 제한되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 이때는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입제 제한 요건 3개가 있네. 그러면 요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양입에 제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미시한이라 또는이겠죠. 그러면서 양입의 제한은 셋 중에 하나하나 걸리면 양자로 들릴 수 없어요. 그러면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양입의 제한과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은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특히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요거는 차화돼야 돼. 직관적으로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법률에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가 3개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자, 가수원, 목장, 용지, 묘지 여기에다 규정하고 요 묘지는 자 27회 때 우려먹었어요. 작년에 2.5점짜리. 특히 오는 26회 때 우려먹었고요. 대표적으로 목장, 용지는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 양입에 제한된다. 자,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수원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이 가수원은 주죠. 근데 가수원 안에 이렇게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면적은 60제곱미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주된 토지요. 요거는 종된 토지야. 근데 종된 토지 지목이 요거는 건축물이 있으니까 되겠죠. 종된 토지 지목이 된 경우는 가수원으로 편입될 수 없다라는 거야. 너는 독립해서 살아라. 그럼 결론적으로 요는 지목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보죠. 자, 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라는 게. 답이 1000제곱미터라고 생각해봐요. 제곱미터는 생략입니다. 답 안에 유지가 있네. 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지가 101이다. 101. 그러면 저기 한번 보죠. 여기 주된 토지, 여기 종된 토지입니다.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니죠. 유지 하나 통과. 자, 답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죠. 요 답은 바로 지목의 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지 10%를 초과했죠. 그러면 너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어. 별 필지로 남아라. 유지로. 자, 답이 주된 토지가 4000이네. 유지가 뭐예요? 33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니네. 통과. 자, 10%를 초과. 통과. 근데 여기 봐봐요. 10%가 아니라 331을 초과했죠. 330제곱미터를 초과했죠. 그러면 너는 답으로 편입될 수 없다. 유지로 살아라. 요거네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답이라는 게 이게 바로 주된 토지가 되죠. 1000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 유지라고 생각해봐요. 유지가 뭐예요? 100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여기 주된 토지, 여기 종된 토지. 종된 토지 지목이 대가 아니네. 통과. 자, 1000제곱미터죠. 10%를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너는 답으로 들어와라. 너는 내 이쁜 자식이야. 그래서 양자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입지 재건과 관련돼서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 1, 2, 3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양입지와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은 떨어지지만 특히 요 종된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꼭 기억해 둬야 돼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3개. 자, 그러면 이제 양입의 제한과 관련돼서
정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 거기 옆에다가 세 가지를 딱 써놔요. 가수원, 목장, 용지, 묘지. 자, 이번에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 초과 현관문 쳐놓고요. 정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본 게 바로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자, 국토교통부 장관.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꼭 기억해둬야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필지와 양입지 개념을 잡았죠.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뭐가 이야기되죠? 필지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등록 단위, 주된 토지, 인위적 개념, 그 다음에 법적 개념, 소유의 관점이다. 필지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핵지라는 개념이 탄생하겠죠. 핵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용과 활동의 관점이고 대표적으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이라는 걸 잡았고 필지의 성립 요건은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이 된다는 걸 그 루틴을 마련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양입지는 대표적으로 주된 토지에 비해서 종된 토지가 뭐가 있다? 양입지라는 게 있어. 그러면 양입지라는 것은 종된 토지 이렇게 기억해 줘야죠. 요건은 편의, 접속되거나 둘러싸인 경우. 양입지의 제한 요건은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된 경우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10% 초과,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양입에 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볼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의 등록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서 토지 등록 단위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또 자,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라는 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자, 토지의 표시를 잡아줘.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잡아야 되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번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지번을 배웠죠. 자, 우리 1, 2교시에서 1, 2강에서 대표적으로 본 게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목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면적이란 수평면상의 넓이.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과는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라고 그러고요. 좌표라는 개념은 우리가 법률의 정확한 개념은 잡지 않았어요. 평면직각, 종형수치수로 평가한 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좌표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점들의 모임이 뭡니까? 경계점, 요 경계점 이거 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경계점 좌표가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계점.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거 갖다 대면 뭐예요? 바로 꼭지점이 되죠. 경계점 좌표가 몇 개예요? 몇 개예요? 3개죠. 4개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4개면 토지 형상은 몇 각형이 되죠? 사각형이 되고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몇 개인지 봅시다. 자, 경계는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죠.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 돼.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3개면 토지 형상은 삼각형이요. 여기 바로 경계가 되죠.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계 결정, 경계 보고는 요걸 알아야 연결된다. 대표적으로 좌표.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상 대표적으로 이제 지번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9절 뭐가 나오죠? 지번. 여기서부터는 맥이 좀 끊기니까 지번에부터는 좀 쉬었다. 계속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